어머님,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시죠. 이 집도 회사도 다 우리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내가 널 어떻게 대해줬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직접 서명하신 거예요. 전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죠.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당하는데 넌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더군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살다가 지금은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는 63세 이정숙입니다. 저는 평생을 일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잃고 작은 방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네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좁은 골목길을 바라보면 제 처지가 그대로 비치는 것만 같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넉넉한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안정적이었고 강남에 자리 잡은 아파트와 상가를 비롯해 꽤나 탄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죠. 혼자 아들을 키우며 고생한 저를 이해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 덕분에 늦게나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깊은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저를 위로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가주셨으면 해요. 모든 재산이 법적으로 저희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변명도 감싸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 가진 것 하나 없이 고시원으로 밀려났습니다.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아들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사실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오늘은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그리고 절망 끝에서 다시 일어선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참으로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혼자 아들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저릿합니다. 하지만 남편을 만난 후에는 그런 어려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수완이 뛰어났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강남의 빌딩 3채와 제주도의 땅, 그리고 은행의 넉넉한 예금을 보유하며 비교적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걱정이 사라지면서 삶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을 산책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고, 특별한 날에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루를 기념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다정했고 세심하게 가족을 챙겼습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제 삶을 깊이 이해해 주었기에 남편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힘든 날이면 이제는 당신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자주 건넸는데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들 민수는 부족함 없이 성장했습니다. 학비 걱정 없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하며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엄마, 나중에 꼭 효도할게. 말하던 아이였기에 아들이 장성한 후에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민수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정말 기뻤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했고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난다니 부모로서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를 처음 만났을 때 첫 인상도 참 좋았습니다. 세련된 외모에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라 가족들과도 쉽게 친해졌고 무엇보다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친딸처럼 생각하며 아꼈고 저 역시 며느리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함께 지냈습니다.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각별하게 잘했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러 가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았고 때로는 선물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외롭지 않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더욱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이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믿으며 그저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깊은 슬픔에 빠졌고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해낼 수 없을 만큼 무력해졌습니다.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아졌고 바깥 외출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챙겨준 사람이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음식을 챙겨주었고 병원에도 함께 가주었습니다. 혼자 외출하는 것조차 힘들어하자 금융 업무나 집안일 같은 것도 도맡아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점점 며느리의 친절에 의지하게 되었고 재산 관리까지도 자연스럽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처리하기엔 너무 복잡한 일이 많았기에 믿고 맡기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여러 가지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등기 이전 문제나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그런 것에 문외한이라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던 날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경을 찾지 못해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넘겨주며 서명만 하면 세금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불안감을 느꼈지만 끝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했을 때 잔액이 0원이라는 숫자로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지만 이미 강남의 빌딩과 제주도의 땅은 물론 예금까지 모두 며느리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걸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날 며느리는 단호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재산이 본인 소유로 되어 있으니 이제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마음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이 나서서 말려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살아왔건만 결국 돌아갈 곳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 짐을 풀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나 작고 답답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바람조차 들어오지 않는 이곳이 이제 제 마지막 안식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남의 아파트에서 생활했는데 이제는 이런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한다니 억울함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이유는 단 하나,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진심이었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변해버린 것일까요? 그보다 더 가슴을 찌르는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민수야.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학비를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일했고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누구보다 아들을 위해 살았다고 자신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이런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마지막 짐을 싸는 동안 며느리는 거실 한쪽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싸늘한 표정이었고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모든 재산이 저희 앞으로 정리된 거 아시잖아요. 여기서 계속 계실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아들이 나서서 말려줄 거라고 기대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들이 내쳤다는 사실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며칠 동안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지인들을 마주칠까 두려워 고시원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멍하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가방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남긴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반, 그리움 반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과 함께 작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정리해 둔 자료인 듯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자료를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USB 안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에 대해 뭔가 의심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자료에는 며느리의 과거가 담겨 있었고 예상치 못한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이미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전 결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챈 후 이혼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혹시라도 갑자기 세상을 떠날 경우를 대비해 이 정보를 수집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믿고 서명한 서류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며느리에게 넘긴 부동산과 재산 일부가 사실은
진짜 명의 이전이 아니라 위임 형식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조작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가 필요했는데 남편이 정리해 둔 자료에는 그런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제 명의로 해외 계좌를 개설해 둔 상태였습니다. 일부 자금을 미리 빼돌려 놓았고 몇몇 부동산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처음에는 모든 걸 빼앗겼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남긴 이 자료들 덕분에 아직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되찾을 방법이 남아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당장 움직이기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와 아들은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며느리와 아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쫓으며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조용히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했는지 알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더욱 깊이 조사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며칠 후 몰래 아들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아들을 보러 왔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내부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사 내부는 예상보다도 더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들의 회사가 단순한 재정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USB에 저장된 자료를 정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은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그 돈이 주식 투자로 사라졌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남겨둔 서류들에는 은밀한 거래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상대로 뻔뻔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을 때도 비웃기만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불리해질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뒤를 밟아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남성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엿들으면서 며느리가 이미 다른 남자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결혼할 때부터 이미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이 일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횡령한 돈까지 이용해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 USB에 담긴 모든 증거를 활용해 반드시 이들의 가면을 벗겨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과 아들의 방관으로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지만 남편이 남긴 USB 덕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믿고 있을 것이고 아들은 자신의 회사에 집중하느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방심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며느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곳들을 돌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미 새로운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남성과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에 집중하면서 며느리가 아들이 아닌 이 남성과 함께 해외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도 성공이에요. 곧 돈 받으면 떠나요. 그녀가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도 성공이라니 그 말은 즉 지금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의미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USB에서 봤던 그녀의 사기 전과가 떠올랐습니다. 이전 결혼에서도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챈 뒤 이혼했던 그녀, 그 악랄한 수법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쫓으며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아들의 회사에서도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방문했을 때 이미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갔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자금 유용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USB에 담긴 자료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은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감출 수 없는 수준까지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회사 앞을 지나가는데 건물 입구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회사 직원들과 투자자들이 몰려와 아들에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 책임져라! 고함과 원성이 회사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전화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위태로워질수록 며느리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곁을 지키기보다 점점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녀가 집에 머무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모든 것을 잃는 순간 그를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떠나려는 순간, 그리고 아들이 가장 절망하는 순간이 오기를 말입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몰락했고, 며느리는 재산을 정리해 해외로 떠날 계획까지 완벽하게 마쳤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USB에 담긴 자료 중 일부를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한 진정서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며느리처럼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간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자료를 검토한 후 며느리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자료에는 며느리가 사용했던 차명 계좌와 해외 계좌 이체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정리해
금융범죄수사팀에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몇 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제보하신 자료 중 일부 계좌에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추가적인 조사에 협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해외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경찰은 그녀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경계심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용하기 위해 그녀가 자주 드나들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에게는 익숙한 얼굴이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며느리가 은행 VIP 창구에서 상담을 받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핸드폰을 켜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계좌로 송금하려면 이번 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 계좌 추적이 강화돼 있어서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네요. 지난번처럼 차명 계좌로 먼저 보내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변호사는 이 녹음 파일과 USB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체포할 예정입니다. 며느리는 공항에서 해외 출국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여권을 제출하고 심사관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을 때 경찰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이지혜 씨, 금융범죄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녀는 당황하며 발버둥 쳤지만 경찰들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체포 소식을 듣고 아들이 급히 공항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며느리가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은 다급하게 외쳤지만 며느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내가 감옥에 가든 말든 상관없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게도 실감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체포된 후 아들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횡령 사건이 밝혀지면서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를 고소했고 집도 압류당했습니다. 그렇게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긴 수사를 거쳐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지른 모든 범죄가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며느리를 다시 마주했을 때 얼굴은 변함없었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척했지만 그 속에 담긴 초조함과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님.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는 건 내 쪽이겠지. 며느리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모든 재산을 잃고 월세 단칸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시원의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만
이제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다시 제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저 자신을 지켜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면 모든 걸 빼앗긴 채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강남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동안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떠나던 그날과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마음이 개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복수를 완벽히 끝마쳤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한동안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처음으로 듣는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직장도 잃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스스로 어떻게 감내해야 했는지 아들은 모를 것입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배신당한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이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어. 결국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배신했듯 쉽게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제 삶을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를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저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하니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함께 찾아봐요. 전문 변호사를 연결해드리고 법률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덕분에 집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헤매던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법적 도움을 주고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주면서 제 상처도 점점 아물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외면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요?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지 이제라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싶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시 삶을 바로잡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에서 함께 일하면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변해갔습니다. 과거처럼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센터 앞에서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뜨는데 어린 시절 아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반찬을 생각하며 밥을 먹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내가 해나가기 나름이지. 아들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듯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절망 속에서 주저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